김도환과 시라소니가 이제 어떻게 주먹 세계에 발을 들이게 됐는지 김도환 말에 의하면요. 네. 아버지 또 어머니 모두 일찍 잃었어요. 아,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외삼촌 댁 그때 개성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예, 예. 개성이 맡겨졌는데 또 외삼촌이 또 술 도박에 빠져가지고 아이고. 그래서 이제 외삼촌이 어느 날 갑자기 집과 땅을 팔고 이제 도망을 간 거예요. 그러다 보니 김도환이가 이제 오갈 데 없죠. 그때부터 청계천 다리 밑에서 구걸한 신세가 됐는데 예. 구걸하다 보니까 어느 날 갑자기 식당 주인이 이제 김도환을 알아본 거예요. 네. 알고 보니까 이제 그 주인이 과거 김자진 장군에게 좀 도움을 받은 적이 있었어요. 아. 야, 너 우리 집으로 와라 해가지고 했는데 이제 그때 당시에 오라면서 어떤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네. 그 어떤 조건이었을까요? 돈통은 건들지 말아라. 네. 오. 이제 너 학교는 빠뜨리지 마라. 뭐 이런 거. 네네. 예. 자, 한번 유리 씨가 이거 읽어주실래요? 네. 아, 무슨 일이 있어도 공부만 하지 말아라. 공부만 하지 말아라. 어? 네? 공부를 하지 말라고? 공부를 하지 말라니. 이게 무슨 말이에요? 보통 반대로 얘기하지 않나요? 네. 무슨 일이 있어도 공부만은 열심히 해라. 뭐 놓치지 마라. 뭐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이거 역시 이제 김도환 말에 따르면요. 네네. 두 가지 이유가 있었다고 합니다. 네. 첫 번째는 네. 만약 공부가 하면 네. 친일파가 되기 쉽다. 아. 그 당시. 예. 두 번째는 공부하면 반일 사상이 생겨가지고 위험해진다. 이 때문에 친일하면 가문의 누가 되고 반일하면 생명을 이어받으니까 공부만은 하지 말아라. 그 당시에 이제 일제 강점기 시절이니까 충분히 또 그럴 수도 있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요약해서 얘기하자면 이 시대상과 관련 없이 그냥 네. 너가 하고 싶은 대로 네. 너의 길을 가라. 근데 김도환은 그 당시에 진짜 공부 대신에 네. 오직 운동만 했다고 합니다. 운동. 예, 운동만 하고 식당 바로 옆에 조선극장이 있었습니다. 조선극장. 조선극장. 네. 그래서 이제 김도환은 거기 옥상을 들락날락하면서 자신만의 체육관을 만들었어요. 아. 거기서 이제 샌드백을 치고 또 발차기를 하고 역기를 들고 계속해서 이제 이런 연습을 하면서 김도환이가 점점 이제 아주 강력한 남자로 변모가 되는 거죠. 이야. 오유. 몸짱이 우와. 세. 이렇게 이제 청년이 된 김도환 네. 직업이 뭘까요? 극장에 왔다 갔다 했으니까 어떤 영사기사? 아니 뭐 기도. 아, 기도. 이렇게 좀 덩치도 좋고 그러니까 극장 기도. 당시 종로엔 파가 세 개로 나뉘어져 있었어요. 네네. 왼손으로 자동차를 번쩍 들어올리고 네. 또 오른손으로는 담배를 피웠다던 육척장사 구마적 파와 고마죠. 네. 일본 명문대 출신의 인텔리지만 술만 마셨다면 행패를 부렸던 신마적파 고마죠. 그리고 두 자루의 단도를 귀신같이 다루는 상칼파. 아, 네. 쌍칼. 쌍칼. 그런데 이 무렵 김도환은 욕강을 팔고 있었어요. 욕강? 그게 뭐예요? 욕강? 욕금? 제가 오늘 특별히 한번 보여주려고요 네. 가져왔는데 이게 욕강입니다. 이게 뭐야? 이게. 엿 아니에요, 엿? 자, 이게 욕강인데 금율 씨에게 이거 오늘 출연 기념으로 선물 드리겠습니다. 자, 한번 뜯어보겠습니다. 네. 달디. 양갱. 어머. 양갱이네요, 양갱. 아. 먹어도 되는 건가요? 먹어도 됩니다. 그 주머니 오래. 주머니에 일주일 있었습니다. 아, 정말요? 예. 아. 예, 괜찮습니다. 우리가 김도환은요 우리나라 최초 상설 영화관이 우미관이었습니다. 우미관. 네. 우미관. 우미관에서 매점 직원이었어요.
좀 무서웠을 것 같은데요. 근데 또 어떻게 생각하면 비주얼이 조금 재밌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덩치는 이만한데 양갱을 이렇게 팔아달라고. 안 먹을 수가 없죠. 네, 그렇죠. 그래서 때로는 이제 영화 제목이 적힌 네. 깃발을 종로 일대에 다니면서 거기서 이제 호객 행위를 그 당시에는 이제 주목과는 전혀 거리가 먼 자, 시라소니에 비하면 김두한은 굉장히 건전한 직업을 가졌었네요. 근데 어떻게 하다가 종로의 어깨가 된 겁니까? 당시에요. 네. 이제 우미관이라 그러면 주먹대 집합처였습니다. 네, 네. 예, 그래서 우미관의 극장의 질서를 바로 이제 봐주던 이른바 가드 네. 뭐 이런 분들이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제 질 나쁜 일본인이 네. 새로운 가드로 들어온 거예요. 예, 예. 그러니까 스커트단에서 이제 뭐 칼로 묘기를 부리도 뭐 이러면서 성격이 아주 포악했다 그럽니다. 걸핏하면 이제 우미관 직원들을 괴롭히고 또 심지어 여성들에게까지 폭력을 휘두르고 형패를 부렸죠. 어. 네. 보다 못해가지고 팍 뚜껑이 열린 거죠. 네. 한판 뜨자. 네. 뭐 입봉하자. 입봉하자. 예. 그러다가 이제 1대1로 붙은 두 사람. 과연 누가 이겼을까요? 아니 뭐 지금 뻔하지 얘기 않을까요? 시작인데 그러니까요. 김두한이 이겼겠죠. 맞아요. 음. 김두한이 이겼어요. 네. 이후 김두한은 네. 극장에서 그적대기 깔고 자는 아이들을 때려 갈비뼈나 부러뜨리고 그래서야 선배를 할 수 있겠소라고 하면서요. 구마적을 단 2방으로 때려 눕히고 네. 약한 사람이나 또 불쌍한 동생들을 왜 때리냐 하면서 흰마적을 제압을 했다고 합니다. 네. 그렇게 해서 김두한은 종로의 신흥주문왕으로 떠오르게 됐습니다. 아. 어떻게 보면 이제 김두한이 최초로 입문한 계기는 좀 약한 사람들을 돕다가 주목세계에 발을 들인 거라고 볼 수도 네네네. 있겠네요. 그렇게 볼 수 있죠. 네. 그래서 이제 이후부터도 계속해서 김두한은 네. 불량배나 일본 주먹패로부터 종로의 상인들을 보호해왔고 네. 또 어려운 상황에 이 처한 이들을 보면요. 네. 그냥 지나치지 못했다고 그럽니다. 네. 그래서 학비가 없는 고학생을 위해서 자신이 입고 있던 옷을 벗어가지고 내주었다는 일화는 유명하거든요. 그래서 김두한 외투는 거의 뭐 일주일의 절반은 서울 전당포에 가 있었다는 얘기가요. 이게 이제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또 그렇게만 볼 수 없다는 것은 그 이면에 자기 조직의 세력을 불리기 위해 가지고 네. 또 일제에 대립하고 조선 상인들에게 기생한 또 건달의 면모도 분명히 존재했거든요. 네. 아, 그렇죠. 이렇게 양면성이 뚜렷한 인물인데요. 어느 한쪽만으로 치우쳐져서 마치 영웅처럼 미화돼서는 절대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네. 이제 이 부분들을 네. 왜 이렇게 강조를 하냐면요. 네. 해방 직후 이제 김두한이가 보였던 행보, 그 무시무시한 행보 때문에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아, 예. 무시무시한 해방 행복. 직후의 무시무시한 행복. 과연 이제 어떤 일들이 있었냐면요. 너희들 중에 이번 파업 간부를 뽑아내어라. 안 그러면 할 수 없다. 개솔린을 뿌리고 불을 지르겠다. 그리고 개솔린을 그들이 수용되어 있는 창고 주변에 부었다. 자, 5분의 시간을 준다. 내가 개솔린의 실탄만 쏘면 그만이다. 튀어나온 놈은 모조리 쏴 죽인다. 나는 기관총 2대를 그들 앞에 정조준시켰다. 이게 무슨 상황인 거죠? 이때가요. 1945년 해방 1년 후입니다. 1946년도인데요. 네. 그때 당시 이제 한반도 남부는 미군 군청 아래에 있었어요. 네. 그때 당시에 극심한 인플레이션으로 물가가 그냥 네. 자고 일어나면 물가가 막 치솟았습니다. 이 자료를 보니까 1945년도 6월 말에서 8월 말까지 이 소매 물가 지수가요 13배나 폭등했다고 합니다. 와, 이 두세 달 동안에. 와. 그래서 우리나라 역사상 단기간에 가장 높은 물가 상승률을 기록한 거죠. 오, 기록적인데 한 번도 우리나라 이런 일이 있었는지 몰랐어요. 야, 그러니까요. 저도 읽으면서 깜짝 놀랐네요. 네. 이게 이제 크게 두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네.
당신이 이제 일본이 항복을 하고 네. 이제 물러가야 되지 않습니까? 네네. 조선 총독부가 그 이제 쉽게 말하면 도망갈 네. 그 퇴각 자금을 이제 마련해야 되는데 네. 그것 때문에 이제 화폐를 그냥 대규모로 찍어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돈의 가치가 이제 급락할 수밖에 없었죠. 예, 예. 근데 또 미군 정청이 이 일본 기존 화폐를 인정하면서 문제가 이제 계속 키워진 겁니다. 아, 예. 게다가 이제 미군 정청은 원래 이제 일제가 시행했던 식량 그 배급제를 폐지를 하고 자유시장제를 도입을 했습니다. 아. 그런데 이제 아직 그런 어떤 적응이 안 된 상태에서 시장은 원활하게 돌아가지 않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무질서한 상태에서 이제 그 매점 매석 이게 이제 판을 쳤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미군정은 이거 이대로 두면 안 되겠다 해서 다시 또 미국 수립량이라는 걸 내립니다. 네. 이거 말하면 이제 쌀을 강제로 걷어들여서 다시 배급을 하겠다. 이러다 보니까 이제 이미 생산량은 떨어질 대로 떨어진 상황에서 농민들이 이제 거세게 반발이 일어난 거죠. 예. 그래서 그 당시에 해방의 선물은 기쁨이 아니라 기근이다. 뭐 이런 말이 나올 정도였다고 합니다. 아, 굉장히 힘든 시기였네요. 네. 네. 그래서 이제 배고픈 노동자들은 생존할 수 있는 최소한의 식량을 배급해 달라면서 요구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게 안 들어주니까 대대적인 파업에 나섰죠. 그 당시에 이제 철도, 인쇄, 전기, 전보, 우체국 등등. 오, 예, 예. 당시 노동자들 네. 25만 명이 오. 일어난 거죠. 오. 그러자 이제 김두한이가 어떻게 됐겠습니까? 네. 야, 가자. 진압하러 가자. 그래서 이제 부하들이 이끌고 용산 철도 파업 현장을 습격한 거예요. 근데 그냥 습격한 게 아니고 300정의 총, 수류탄 3박스를 가지고 갔어요. 아니, 학살을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아니 그러니까 제가 지금 네. 좀 전에 읽은 이게 그러니까 민간인을 상대로 그 상황을 벌였다라는 그 상황인 거예요? 그렇죠. 야 이거 말이 안 되는데. 오, 어떻게 이거 총을 악당 쏠 중에 악당인데? 네. 근데 왜 갑자기 그러니까요. 습격을? 예. 그 해방 직후에는요, 김두한이가 네. 하나의 단체에 소속되어 있었거든요. 아, 예. 사진만 봐도 되게 무서워요. 이 이제 먼저 당시 상황을 좀 알아야 되는데요. 네네. 그 해방 직후는 우리나라가 굉장히 이제 혼란스러웠습니다. 네. 이제 태평양 전쟁 말기에 이제 소련이 일본에 이제 선전포고를 하고 한반도를 이제 계속 남쪽으로 내려왔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이 이제 이대로 해서는 안 되겠다 해가지고 이제 급하게 38선을 이제 걷고 더 이상 내려오지 말아라. 이 때문에 이제 한반도가 남과 북으로 이제 갈라지게 됐잖아요. 네. 이 때문에 이제 소위 말하는 좌우 갈등이 이제 심화됐습니다. 그렇죠. 당시 이제 국내 상황을 보면은요, 좌익 세력이 훨씬 더 빠르게 조직적으로 움직였습니다. 이제 그도 그럴 게요. 네. 김구라든지 이성만 같은 이제 우익 인사들은 예. 대부분 해외에 있다가 예. 해방 이후에 들어온 분들이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국민의 기반이 약했죠. 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 자기들이 취약한 정치 세력을 어떤 식으로든지 보완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또 이제 좌익 세력을 견제하기 위한 어떤 수단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바로 이제 청년단체였습니다. 네. 이제 방금 보신 그 대한민주청년동맹도 그중 하나였죠. 네. 그런데 이제 이 구성원들이 뭐 대부분 이제 씨름이나 뭐 유도, 권투 이런 걸 하는 운동선수나 이제 주먹 출신이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한마디로 해방과 함께 몰아친 좌우 대립은 주먹 세계에도 상당히 영향을 미쳤습니다. 아. 여기서 이제 김두한도 예외가 아니었다. 그 당시 이제 주먹의 대부였으니까요. 네. 네. 그 당시에 예. 김두한이가 몸담았던 대한민청은요, 네. 미군과 경찰에 붙잡히면 살아납니다. 근데 대한민청 별동대에 붙잡히면 죽는다라는 말이 알 정도로 자기들에게는 공포의 대상이었죠. 와.
그러니까 이 별동대를 이끈 게 바로 감찰부장 김두한이었거든요. 네. 한마디로 이제 자익투쟁을 저지하는 선봉장 역할을 했고 또 무력 충돌을 일삼은 겁니다. 무섭다. 네. 그러니까 이게 제가 알고 있는 정치 깡패. 네, 네네. 그렇죠. 정치 깡패죠. 이게 이제 사실은 말은 청년단이다 네. 이렇게 부르지만은 이제 이때부터 정치인하고 깡패의 어떤 그런 뭐 공생관계가 이때부터 사실상 시작됐다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다. 근데 아무리 우리 편에 섰다고 해도 이렇게까지 잔인하게 할 필요가 있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러게요. 예. 그 부분들에 대해서 김두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처음에는 자익에 가담했습니다. 네. 자익에 가담했는데 김자진 장군 아버지가 공산주의에게 이제 암살당했다는 얘기를 전해 듣고 아. 김두한 입장에서 울분에 차죠. 네. 그래서 이제 우익으로 돌아서 버렸어요.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이런 것들도 다 보는 시각에 따라 다릅니다. 많이 다르죠. 네. 김두한이가 자익 진영에서 우익으로 넘어간 것은 주먹 세계 내의 영역 다툼이 좌우익 대결로 이제 비화된 것이다라고 이제 그렇게 해석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네. 김두한 얘기를 듣고 보니까 시라소니 시작도 어땠을지 좀 너무 궁금해요. 네. 그럼 시라소니의 이야기를 한번 시작해 볼까요? 대기할 키워드를 꿰뚫는 인물비와 히스토리. 1945년 7월 말 일본 천황의 항복 방송이 라디오에 울려 퍼지기 보름 전 한 남자가 터벅터벅 어디론가 향합니다. 한낮인데도 그가 서 있는 만주거리는 마치 귀신이라도 튀어나올 듯 음산합니다. 제기랄, 기분이 좋지는 않구만. 그가 향한 곳은 이 거리에서 가장 악명이 높은 야쿠자의 본거지. 오, 혼자. 뭐야 너, 여기 어디라고 함부로 들어와? 내 친구 만석이 내놓으라오. 순간 야쿠자의 입가에 비릿한 웃음이 번졌습니다. 감히 우리 소굴에 제 발로 들어와 죽음을 청하는 꼴이라니. 어이. 하지만 그 비웃음은 그리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남자의 움직임은 마치 번개가 허공을 가르듯 빠르고 날카로웠으며 주먹은 눈 깜짝할 사이에 야쿠자의 품을 파고들어 정확하게 명치를 가격했어요. 그렇게 문 앞을 지키던 야쿠자를 단숨에 제압하자 곳곳에서 튀어나오는 야쿠자들. 1명, 2명, 3명, 무려 40명에 달하는 야쿠자들이 순식간에 남자를 둘러쌉니다. 자그마치 40대 1의 싸움.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야쿠자들이 피범벅이 된 채로 하나, 둘 쓰러집니다. 그 중심에 홀로 우뚝 선 이 남자. 쓰러진 이들을 바라보며 이런 말을 남깁니다. 이거 대단히 미안하게 됐시오. 내 이름은 시라소니끼니 신의주에 한번 놀러 오시라. 40대 1? 그것도 야구자를 상대로 40대 1? 영화 한 편 본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원래 전설처럼 내려오는 그런 얘기이긴 합니다. 네. 근데 원래 이제 주먹 세계의 디테일 같은 게 네. 확인되지 않은 썰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네. 뭐 누가 누구하고 어떻게 싸웠다 이거를 뭐 학자들이 또 직접 연구하지는 않고 또 기록으로 잘 남아 있지도 않고요. 네. 어쨌든 그런데 이제 이 40대 1의 싸움은요. 시라소니 아들이 아버지에게 직접 들은 얘기라고 해요. 이제 원래 당시 시라소니에게 만석이라는 아주 절친한 그 친구가 이제 고향 친구가 있었다고 네.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친구가 네. 장사를 하던 마을에 네. 거대한 이제 야쿠자 조직이 일본 경찰을 네. 백그라운드 삼아가지고 마을 주민들을 괴롭히고 있었던 거죠. 세금이라고 이제 강제로 막 돈을 뺏고 또 이제 마음에 안 들면은 마구잡이로 이제 불러다가 뭐 주먹도 휘두르고. 그런데 이제 공교롭게 시라소니 친구가 이 야쿠자들한테 동상납을 제대로 못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야쿠자들이 험신 두들겨 패고 자기 이제 아지토로 끌고 갔는 겁니다. 그런데 이 소식을 이제 시라소니가 바로 들었습니다. 어땠겠어요? 그래서 바로 그 길로 이제 야쿠자 본거지를 급습해서 들어갑니다. 누구와 같이 갔느냐? 아닙니다. 혼자서 갑니다. 혼자서. 근데 뭐 40대 1 뭐 과장됐다고 해도 사실은 4대 1도 대단한 거거든요. 그러면 친구를 구하기 위해서 주먹 세게 발을 들이게 된 건가요? 그건 아니고요. 이제 시라소니가 사실 주먹 세계에 뛰어든 건 그보다 조금 더 훨씬 전 일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김두한하고 시라소니가 붙으면 어떻게 됐을까? 어떠할까? 이제 요거 얘기를 많이 했는데 시라소니가 한 20살 때 그 김두한하고 비슷한 체격의 남자하고 이제 맞붙은 적이 있습니다. 예.
박두성이라고 네. 네. 평양의 이제 최고의 주먹이라고 알려졌던 아주 명성이 그 당시로는 자자했던 인물이 있습니다. 네. 김도환하고 비슷하게 이제 180에 몸무게가 90kg나 오, 되는 이런 거의 그룹입니다. 비슷하네요. 네. 거의 비슷하죠, 그죠? 네. 특히 또 이 사람도 박치기로 이제 이거 많은 사람들을 네. 쓰러뜨렸다. 이런 이제 얘기가 이제 있습니다. 최격은 김두한의 시라소니의 박치기까지 주특기로 갖고 있으면 훨씬 유리하겠는데요? 동시에 박이 팍 어느 박이 빨리 깨지냐. 이 박 터지는 싸움이네요. 박 터지는 네. 싸움이네요. 예. 그 당시에 시라소니가 이제 신의주 한 술집에서 네. 네. 이제 술을 한 잔 먹고 있다가 이제 이 얘기를 들은 거예요. 네. 평양에 이제 이런 그 박치기로 유명한 오야봉이 이제 평양을 완전히 접수를 했다. 이 얘기를 듣고 그 당시에 이제 젊은 혈기의 시라소니가 도대체 누가 센지 이걸 한번 붙어보려고 찾아갑니다. 자기가 자신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닐까요? 그런데 이제 이게 그 두 사람이 이제 딱 붙어가지고 이제 네. 한판 붙으려고 포즈를 취하는데 뭐 실망한 사람이 많았다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당시 이제 시라소니는 네. 175cm에 65kg으로 마른 체형이었거든요. 네, 말랐네요. 다들 이 박두성이 저 잽도 안 될 거다. 네. 이렇게 생각하고 아예 기대도 안 했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결과는 어땠을까요? 아무래도 그래도 시라소니가 이기지 않나. 아니 근데 사실 이거 물리적으로는 보면은 그쵸. 도저히 이길 수가 없는 싸움이에요. 체급 차이는 이종격 특기나 이런 것도 체급이 네. 깡패라고 네. 절대 못 이기죠. 그 이제 결과는 시라소니 이제 압승입니다. 와. 예, 예. 네. 들리는 얘기면 3m 가까이 이제 공중으로 뛰어 올라가지고 아, 여기서 신뢰가 확 무너지네. 3m. 박두성이 이 말을 위에서 이제 아래로 콱 찍어버렸다고 합니다. 이제 이 기술을 보고 주위 사람들이 이제 완전히 놀라가지고 입이 떡 벌어졌다는 거죠. 네. 이 대결을 통해서 이제 시라소니 이름이 전국적으로 이제 소문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어찌됐든 저는 3m라는 거 자체가 벌써 이 박두성을 만난 적이 있나 싶을 정도로 거기 신뢰가 안 가요. 이거 3m는 조금 MSG가 살짝 많이 들어간 것 같은데. 사실 좀 믿기 힘들겠죠. 네, 네. 그런데 이제 시라소니 이 주특기 기술을 사실은 또 실제로 본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요? 예, 예. 이성순 시라소니 어르신을 모셨던 이암입니다. 그래도 시라소니 이성순 어른이 싸움에는 최고였습니다. 그때 그 부평으로 어르신께서 그 제 바로 위에 선배 두 사람을 데리고 싸움하는 현장을 한번 보여주겠다고 데려간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좁은 다방 안에서 순식간에 벌어진 일이고 얼마나 빨랐는지 상대방 두 명이 쓰러져 있는데 도대체 어떻게 때리고 어떻게 맞았는지를 못 봤다는 거예요. 얼마나 빨랐으면 저희 선배들이 때리는 현장을 못 봤겠어요. 아무튼 스피드는 확실히 날렵하고 스피드는 확실히 있었던 분 그렇네요. 같아요. 그 주특기가 어쨌든 진짜라는 거네요. 아무튼 듣고 보니까 두 사람이 주먹 세계에 들어간 건 어떻게 보면 운명이 아니었을까.